자, 선동열 스트라우. 랩트. 91년도 한국 시리즈 1차전입니다. 금년 한국 시리즈는 서로의 전력이나 자신감으로나 어떻게 꼭 집어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대 선동열 투수가 보입니다. 오늘 선발입니다. 빙글의 공격입니다. 1991년 전년도의 실패를 소력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한국 시리즈를 맞이한 해태 타이거즈. 하지만 분위기는 빙글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2회 말 타석에 들어선 이는 한대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전세를 바꾸는 홈런을 터뜨린 것이다. 역전의 홈런, 한대화 역전의 홈런입니다. 역시 스타는 스타네요. 가볍게 치겠지. 빌지도 않아요. 당연히 치겠지. 그런 기분이었어요. 스타는 말이죠. 팬들이 이 경기에서 저 선수가 뭐 좀 해줬으면 했을 때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스타라고. 팀이, 감독, 그리고 팬들이 원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수. 우리가 그를 그라운드의 해결사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숙적인 일본과의 대결에 집중돼 있었다. 더군다나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내용을 두고 반일 감정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 한일전은 결승전 이상의 부담감일 수밖에 없었다. 선수도 일본이라 하면 벌써 운동장에 그 숙소에서 운동장 올 때까지 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본하고 시합하다가 시합하다 가만히 조용하게 와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전날의 연장전 여파 때문일까? 투수 선동열은 일본에게 2점을 먼저 내주었고 이는 8회까지 이어졌다. 한국의 패색이 짙어지던 상황. 그러나 김재박의 재치 넘치는 개구리 번트로 동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 그리고 다음 타석이었다. 한대가 우리 팀에서 타율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결승전 하기 전날 그 오다를 짰는데 한대가 7번을 쳤는데 내가 5번을 내립시다. 오늘 한대가 지금 잘 맞고 있으니까 5번을 내립시다. 그래서 5번을 내렸다고요. 워낙 타격감이 좋았어요. 제가 그때 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타율, 타점 그 제일 좋았었으니까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이 한방. 자신도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맞는 순간에는 뭐 완전히 넘어갔다 생각했죠. 폴대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이게 파울인지 이제 회한지 그게 이제 좀 궁금했었죠. 이게. 좌측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공. 폴대를 맞고 크게 튕겨나온 이 공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때리는 그야말로 기적이라 할 만한 홈런이었다. 그게 그냥 관중석으로 떨어졌으면은 물론 기뻤겠지만 어떤 그 짜릿함이 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폴에 맞고 홈런이 되면서 더 극적인 그 상황 연출이 됐는데. 뭐 하여간 그라운드 돌면서 막 하여간 온몸이 마냥 전기 오르고 막 그냥 그라운드 돌고 나서 전 선수들 뭐 코칭 스태프들 나와서 그냥 다 울고 뭐 난리 났었죠 그때. 이날의 결정적인 스리런 한 방으로 이랴 국민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한대화.
아무래도 이제 그거 한 방 치고 나서 제 이름이 이제 그 세상에 이제 알려졌으니까 그 한 방에 한 3개월은 뭐 그냥 뭐 어디 가든 대접받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좀 환상의 세계를 살았다고 할까? 중요한 순간 기대 이상의 몫을 해낸 영화 같은 홈런의 주인공 한대화. 사람들이 그에게 해결사의 역할을 기대하게 된 것도, 그 자신이 역전의 명수로 활약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그의 야구 인생, 이날의 역전 승부와 꼭 닮은 모습이었던 것이다. 한대화. 그가 처음 야구를 시작한 것은 우연 같은 일이었다.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제가 그 던지기 대회를 나갔어요. 던지기 대회를 나갔는데 그 2위로 입상을 하는 바람에 그거를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받는 모양이에요. 그 담임 선생님이 그 한번 야구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야구 선수 생활을 이어간 한대화. 하지만 당시엔 눈에 띄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의 팀도 그 자신도 손꼽히는 순위 안엔 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4강 들어야 이제 그 대학 티켓이 나오고 그랬는데 팀이 좀 약했어요. 저희 팀이. 대전고등학교를 갔는데 한대화 선수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를 내가 뽑겠다. 그러니까 뭐 대전고등학교에서는 뭐 좋다고 이제 나한테 줬죠. 줬는데 예비고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비고사가 4강을 못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그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대 베네수엘라에서 하는 그 대표 선수로 이제 뽑힌 거예요. 자, 선동열 스트라우. 레프트. (91년도) 한국 시리즈 1차전입니다. 금년 한국 시리즈는 서로의 전력이나 자신감으로나 어떻게 꼭 집어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대 선동열 투수가 보입니다. 오늘 선발입니다. 빙글의 공격입니다. 1991년 전년도의 실패를 서력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한국 시리즈를 맞이한 해태 타이거즈. 하지만 분위기는 빙글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2회 말 타석에 들어선 이는 한대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중견수 큽니다. 중견수 홈런. 전세를 바꾸는 홈런을 터뜨린 것이다. 역전의 홈런 한대화 역전의 홈런입니다. 역시 스타는 스타네요. 가볍게 치겠지. 빌지도 않아요. 당연히 치겠지. 그런 기분이었어요. 스타는 말이죠. 팬들이 이 경기에서 저 선수가 뭐 좀 해줬으면 했을 때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스타라고. 팀이, 감독, 그리고 팬들이 원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수. 우리가 그를 그라운드의 해결사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사람들의 관심은 같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같은 해에 입단한 박종훈 선수가 승승장구, 치고 달리는 한편 타석에 한대화 첫 타석. 2할 1푼 9리 뛰었습니다. 세컨에 볼 갑니다. 첫 데뷔전 이후 한대화는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팀에 뭐 간판 선수를 키우느니 뭐
차세대 4번 타자는 뭐 이제 그런 뭐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근데 많이 했었는데 그 해 이제 그 박종훈 감독이 이제 같이 입단했거든요. 그 박종훈 감독은 저보다 이제 1년 선배인데 상업은행에 있다가 나하고 이제 같이 입단을 했어요. 그 박종훈 감독이 워낙 그 3할 치고 신인왕까지 먹었으니까 박종훈 감독은 팍 튀고 저는 완전 이제 죽은 거죠. 기대 이상에 못했으니까 그런 게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건강 문제까지 겹쳐 그는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걸어야만 했다. (84년도) 시즌 끝나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새벽에 이제 그 대전 와서 이제 보문산을 이제 새벽에 운동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려고 갔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검사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급성 비형 간염 나왔었죠. 그래갖고 이제 바로 입원을 한 거죠. 결국 85년 시즌은 겨울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준비 없이 치러야 하는 상황까지 맡겨냈고, 이는 당시 김성근 감독과의 마찰로 이어졌다. 아시다시피 김성근 감독 하면은 전 세계에서 운동량이 가장 많은 그런 감독인데 김성근 감독 눈에 차지 않았던 거죠. 세계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때리면서 입단했기 때문에 김성근 감독 눈에는 혹시가 어떤 스타성에 젖어서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감독과 선수 간의 어떤 불신, 요것도 있었죠. 한대화하고 나하고는 마찰이보다는 뭔가 본인이 그 시절에 한번 빙그레가 생길 무렵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자기는 대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은 거예요. 사파트 아주 비슷한 거 하는 게 있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그쪽에 나가버린 건데, 도레도가 돼버린 건데, 야구하는 속에서 트러블을 난 거는 없은 것 같아. 당 하나 고집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결국 팀에선 한대화의 트레이드를 결정했다. 마침 고향인 대전에서 빙그레가 창단을 앞두고 있던 때 그는 여기에 마음을 두었다. 트레이드 할 당시 그때 이제 그 빙그레가 85년도 창단 아니었어요. 창단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는 결정이 났는데 어디로 보내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이제 그 대전이 이제 고향이고 빙그레가 창단이 됐기 때문에 빙그레로 보내주면 좋겠다. 그럼 뭐 알았다 하고 했는데 이틀 후에 이제 해태를 트레이드 된 거예요. 해태로 가라. 고향팀으로 갈 것을 굳게 믿고 있던 그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제 구단 실무자하고 좀 이제 마찰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거 좀 점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감정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미탈테 선수로 1호로 네. 선수가 팀을 거부하는 일. 선수 개인의 결정보다 팀의 결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당시 한대화의 이런 선택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두문분출, 우리가 말하는 행불이 됐어요. 요즘도 물론 그렇겠지만 선수가 트레이드를 거부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죠. 뭐 제가 이제 은퇴 얘기도 막 나오고 막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어디서 이제 그 모교에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건강도 이제 그때는 아직 그 간염도 안 나선 시기라 그래갖고 이제 뭐 간단한 운동 기구 챙겨갖고 이제 그 대둔산 그 암자로 들어갔어요. 뭐 제 마음은 뭐 운동을 계속 해야 될 그런 그 이제 마음이었으니까 이제 운동을 뭐 이제 그 훈련을 계속 꾸준하게 했었죠. 제가 이제 할 줄 아는 게 야구밖에 없었는데
팀을 거부한 그에게는 60일이라는 기한이 있었다. 그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야구하는 끝이었다. 당시 동국대 감독하던 그 김인식 감독이 해태 수석 코치 겸 투수 코치로 부임을 했어요. 그때 제 차로 김인식 감독하고 같이 이제 가재 도구를 싣고 광주로 내려가는 김에 한대화 선수한테 김인식 감독이 당시 이제 코치죠. 전화를 해서 동국대학교 시절에 김인식 감독이 스승이니까. 너도 내가 그 해태를 가는 거 알지 않느냐. 이 빙글에 이제 창단하고 했으니까 이 창단팀에 뭐 연고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런 운동들이 서서히 일어났다고. 그래도 가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역전 옆에 그 식당서 나랑 셋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김인식 감독이 설득을 해가지고 해태로 오게 된 거예요. 이건 야구 뒷얘기입니다. 네. 선수 대한 공략에 어쩔 수 없이 해태에 합류한 한대화였다. 하지만 이것이 그에게 온 최고의 기회인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제가 이제 말썽을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이제 팀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못하면은 끝이다 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는 했죠. 그리고 야구로서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타석에 6번 타자 한대화 3구 날카롭습니다. 좌중간 3장을 넘겼습니다. 홈런. 그로부상 86, 87년 해태에서의 첫 해. 그는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듯 씻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 맹활약 뒤에 선수 자신의 결의,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감독의 배려가 숨어 있었다. 김웅용 감독이 저를 이제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훈련을 이제 다 따라서 못하니까 이제 훈련을 좀 맡겨준 거죠. 자율로. 난 김성근 감독같이 연습 많이 안 시킨다.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간이인가 어때 좀 안 좋아가지고 연습을 심하게 못한 거예요. 보통 선수. 그래서 내가 많이 배려해 줬죠. 네. 김웅용 감독은 너가 알아서 잘 몸조리를 해서 운동장 나오라. 팀 전체의 기강은 강하게 김웅용 감독이 했지만은 선수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연습을 하도록 컨디션 조절하도록 한 것이 한대화 감독이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한대화 감독이 다른 데 갔으면은 조금 더 수명이 짧고 좋은 성적을 못 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타격 부문 7위. 해태에서의 첫 해. 그는 오비에서 만든 3년 동안의 성적을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할 정도의 홈런과 타점을 기록했다. 여기엔 자신만의 고집과 계획도 작용했다. 한대화의 12호 홈런. 한대화. 저는 그렇게 홈런 타자가 아니고 이게 중거리 타자라 이제 주자가 이제 뭐 1루나 뭐 있고 그랬으면은 이제 주자를 이제 찬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또 역할을 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큰 거를 이제 욕심 부리지 않았죠. 그런 거를. 잠실 야구장 많은 관중들 2만 5, 6천 관중 거의 뭐 3만에 육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않는 타자. 그는 자신에게 온 찬스는 반드시 잡을 줄 알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이용해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 줄 줄 아는 타자였다. 포볼 1루까지 나갔습니다. 큽니다. 쭉 뻗습니다. 좌중간 완전히 뚫었습니다. 쭉쭉 뻗습니다. 완전히 원바운드로 펜스 추가 득점. 김봉현 추가 득점. 4대2 역전. 앞뒤 타선을 잘 이용할 줄 알았던 그의 플레이 속에 그해 해태는 두 번째 우승을 거두었고 한대화 역시 생애 처음으로 골든글로브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해태 왕조 그리고 한대화의 전설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Ice Point. 알려버려
화이트. 안에서 냄새가 나니까 카센터로 들어가죠? 그냥 아무 필터나 달아주세요. 아무 필터나. 이건 아니죠. 먼지는 물론 냄새와 세균까지 불수원 필터로 갈아주세요. 이래서 우리가 광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수원 에어컨 히터 필터. 상처나면 병원에서 해주는 수분 드레싱. 이제 집에서도 메디폼이죠. 흉터 없이 나아라. 짠. 흉지면 안 되니까 딱지 없이 빠르게. 메디폼, 폼 좋다. 한국 시리즈 6차전 해태 타이거스 대 빙그레 이글스의 경기 실황을 중계해드리겠습니다. 1988년 한국 시리즈 6차전 3루수 한대화 4번 타자입니다. 어느새 그는 4번 타자가 되어 있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3승 2패로 이제 이기는 상황인데 한 경기만 이기면 이제 우승이었었는데 워낙 또 이제 김준환 선배도 잘 맞고 있었고 뭐 저도 그때만 해도 이제 잘 맞고 있던 상태라 감독님 이제 처음으로 이제 4번을 기용을 했는데 2타수 2안타의 김준환 3번 지명 타자 제3구 안타입니다. 적시 안타입니다. 자, 2점 선취점 올렸습니다. 2점. 김준환 3번 지명 타자의 중견사패. 우승을 가릴 수 있는 6차전에서 김준환의 중전 안타로 2점을 먼저 가져간 해태. 더 점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리고 다음은 한대화였다. 한대화 4번 타자입니다. 공격 중심인 4번 타자답게. 자, 다시 안타입니다. 중견사패 안타입니다. 2루에 있던 김성규 추가 득점. 그는 승리의 쐐기를 박는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당시에 이제 김봉현, 뭐 김준환 이런 팀의 김일권 최고의 타자들 그 베테랑 선수들이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면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이제 야구를 할 때였죠. 힘을 조금씩 잃어가던 해태 타선의 어떤 파워 이거를 다시 한대화 감독이 입단하면서 끌어올렸던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여기는 광주구장입니다. 91년도 한국 시리즈 1차전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승에 도전한 91년 한국 시리즈. 9승 4패 6세이브. 이날 팀의 간판 투수인 손동열은 빙그레의 강정길에게 선제 홈런을 맞는 등 무려 8개의 안타를 맞고 4실점을 기록하는 불안한 투구를 보이고 있었다. 초구를 통타하는군요. 자,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6번 타자 한대화 선수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견 큽니다. 중견 크다. 머뭇거릴 틈도 없이 2점짜리 홈런을 친 한대화. 그야말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큰 역할을 한 것이다. 20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5점짜리 홈런 한대화 역전의 홈런입니다. 네, 역시 스타는 스타네요. 최고 에이스 성 감독이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에 강정길 타자한테 이제 솔로 홈런을 맞고 분위기가 이제 조금 처지다가 바로 역전 2점 홈런을 바로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제 해태 쪽으로 완전히 온 거죠.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항상 1차전이 항상 중요하니까 분위기를 이제 잡고 가야 되니까. 타석에 임성호 대타 볼 카운트 2-3 이제 12번째 볼을 맞고 있습니다. 12번째 볼 스트라이크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4차전 적재적소에 터지는 그의 타력은 팀의 동료들에게도 든든한 힘이 됐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5대4로 승리를 거둡니다. 아무래도 마운드 있으면서 좀 힘들고 그리고 위기가 닥치고 이랬을 때 보면 내가 일단 뭐 실점을 했을 때 보면 그래도 뒤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좀 왠지 모르게 좀 뿌듯하죠. 그리고 볼 던지도 한결 좀 부드럽기도 하고요. 예. 사실 홈런은 언제 어떤 때 터져도 반가운 것이다. 하지만 한대화의 홈런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른바 승리 타점. 말하자면 팀의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중요한 순간에 터지는 타격이라는 것이다.
팀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순간, 팀이 필요로 할 때 반드시 해내는 한방. 정말 이 한대화 선수는요, 욕이 날 때마다 이렇게 잘 쳐줍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았죠.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해결사라 부르는 이유인 것이다. 좀 뭐랄까 좀 소름이 올 때 같이 이때 이런 게 하나 나왔으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꼭 그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이상해요. 1-2루 되면 한대화 선배님 나가면 이거 홈런 하나 나와주면 좋겠는데 하면 홈런을 꼭 치시고, 석점 홈런, 뭐 2점 홈런으로서 이렇게 게임을 바꾸는 그런 타이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해결사라는 닉네임이 붙었는데, 한대화가 대단했죠. 그 당시에는 꼭 그 위기에 특히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 어떻게 보면 강심장을 가졌다고 봐야죠. 야구는 그래요. 9명이 뛰는 스포츠긴 하지만 그 9명에서 결국 한두 명의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판도가 달라지는데, 한대화라는 선수가 보여준 그 야구는 정말 극적인, 또는 이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결사라는 닉네임이 따르지 않았나. 제2구 쳤습니다. 슛! 아웃! 됐습니다. 한대화 파인플레이. 독일섭 제2구 쳤습니다. 타자로서만 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 오비 시절부터 수비수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던 그였다. 잡았습니다. 한대화 나이스 플레이. 한대화 파인플레이. 완전히 넘어가는 공. 텍사스 안타를 한대화 셔스탑이 잡아냅니다. 1번 타자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제2구. 하지만 해태로 옮긴 후 그는 3루수로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쳤습니다. 자신의 적성이 맞는 포지션을 해태에 와서 찾게 된 것이다. 투앤투에서 제6구 받아쳤습니다. 라인업, 그러나 3루수 1루에 던집니다. 한대화 껑충. 그때 2루수가 이제 차영화 선배였었는데 2루로 이제 몇 게임 나갔죠. 한 10 몇 게임인가 나가고, 연습 때는 가끔 이제 3루도 수비 연습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루 수비 연습하는 거 보고 감독님이 이제 3루 한번 봐봐라 해서. 한대화 선수는 포지션이 쇼스탑이 아니에요. 쇼스탑이 아니라고. 멀리 던지는 거 손목 힘이 좋아가지고 내야수는 제일 멀리 던져야 되잖아요. 멀리 던져가 타닥 해가지고 멀리 던지는 거 이건 하는데, 쇼스탑은 움직여야 되지, 손목 안 쏘고 그냥 도사해야 되지, 이런 걸 안 되잖아. 이거 그냥 바로 옆에서 팍 손목 쓰니까 세간도 못 잡잖아요. 에? 이것저것 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갖다 놨지. 유격수 쪽은 횡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 2루 베이스 쪽 수비해야 되고 3루간 수비해야 되고 횡으로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3루수는 횡보다는 종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스타일로 봐서는 한대화 감독은 역시 유격수보다는 3루수 쪽이 오히려 이제 적성에 맞는 포지션이다. 상당히 강한 어깨, 그리고 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 수비 능력, 캐칭 능력, 대체적으로 거의 실수는 거의 기억에 남질 않아요.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제2구 서드 한대화 퍼스트에 성공. 아웃. 투앤투에서 투구합니다. 3루 쪽 타자로서 결정적인 점수를 뽑아낼 줄 아는 것처럼 그는 수비수로서 결정적인 점수를 막아낼 줄 아는 선수였다. 그가 해태 시절 6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받은 것은 이승엽이 갱신하기까지 그 누구도 깨지 못했던 연속 기록일 정도였다. 이렇게 한대화는 해태의 중심 타자로,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수비수로 승승장구해 나갔다. 하지만 사건이 생겼다. 자, 시구 우리 보겠습니다. 현정화 투수입니다. 93년 올스타전에서 예기치 않은 장면이 TV를 통해 전국에 흘러나간 것이다. 오늘 투런 홈런의 주인공 김웅룡 감독이 왜 나만 서 있는? 김웅룡 감독이 스포츠 스타인 한대화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모습이었다. 안에 들어가서 누구와 말다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UFC에서 하던 뭐 니킥이라든가 뭐 하이킥 이게 아니고 엉덩이 쪽을 발로 이제 찼는데 마침 그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리고 한대화 감독 표정, 그다음에 김웅룡 감독 표정이 거의 정확히 잡혔죠. 그때 장난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분위기가 좀 험악한 그런 상황까지 갖고. 그거에 장난친 거 가지고 올스타전 하는데 그거 장난하는 거지. 그게 뭐 시합하는 거야? 장난하는데 내가 가서 박진짓 하겠어? 열심히 하라고? 참. 저 다카와테 새끼 누워가 있더라고. 다 이렇게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카메라맨 이런 거 뒤에 따라오더라고. 내려 보고 이런 누워 있길래 야 임마 일어나서 빨리 나가 임마. 이날의 사건으로 벌어진 앙금이 선수 트레이드로 이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서로 이제 오해가 있던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트레이드 이유는 아니었고요. 93년도 우승하고 이제 매년 이제 그 시즌 끝나면 이제 연봉 계약할 때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구단하고 좀 트러블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나이도 이제 들고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이제 우승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드 이제 해태에서는 이제 왼쪽 타자가 필요했던 거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김상훈하고 이제 서로 이제 위민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 해태의 그 구단 운영은 굉장히 한 박자 빠른 운영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김일건 선수가 2, 3년 정도 활약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 후임자가 이순철 선수가 있다면은 과감하게 트레이드 해가지고 선수도 살리고 트레이드 머니도 챙겨서 구단의 이제 살림살이에도 보태고 그리고 한대화 감독이 활약할 수 있을 때 보내주는 것이 본인에게나 또 구단에게나 또 트레이드를 받아주는 구단에게나 다 도움이 되고 야구에 도움이 된다고 봤던 거지. 뭐 김웅룡 감독이 뭐 발길질을 해서 갔다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언론에서 만들어낸 것도 많아요. 한대화 감독이 LG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그때 그 일을 또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김웅룡 감독 눈에 났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트레이드가 된 어떤 결정적인 원인은 올스타전 때 그 발길질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다시 엄청난 이야기거리를 남기며 LG로 생애 두 번째 트레이드를 감행한 한대화. 하지만 그는 트레이드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나이였다. 좌측 담장 넘깁니다. 새 팀에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이제 좀 LG가 조금 이제 선루배 좀 위기 질서가 조금 좀 약했어요. 좀 악역을 담당했죠. 좀 위에 우리가 나이 먹은 후배들한테도 좀 잔소리도 하고. 해태와 가장 분위기가 상반되는 팀을 꼽으라 그러면 그 당시 LG였어요. 그런데 그 팀에 갔는데 해태하고는 분위기가 하늘과 땅이었죠. 해태는 5년 이상 차이 나는 선배한테는 호칭이 무조건 선배님 이렇게 부르게 돼 있었죠. 그런데 LG는 저도 LG 있었지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그냥 형이에요. 또는 형님. 그런데 한대화 감독이 처음 LG 영입됐을 때 나이가 아주 어린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들이 대화형 이런 호칭을 평소처럼 쓰다가 집합이 한번 걸렸어요. 한대화 감독한테. 그런데 한대화 감독이 그때 너희들 뭐요? 그래서 LG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룰을 만들었죠. 오면서 또 몸쪽으로거든요. 새로 영입된 선수였지만 그는 분명히 LG의 최고참 선수였다. 한대화의 등장으로 LG는 분명한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넘어갔습니다. 크게 넘어갔습니다. 한대화. 그 한대화 감독이 성적을 놓고 보면 해태 있을 때만큼 이렇게 뛰어난 그런 성적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였냐면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죠. LG는 그 당시는 저도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LG에서 했지만 진 경기는 그냥 진 경기라고 생각했어요. 6회, 7회 가서 점수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면은 포기했죠. 그런 분위기가 관중석에서 봐도 보였거든요. 근데 한대화 감독이 LG에 가면서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어떤 근성들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LG가 한대하 감독이 부임하면서 역전승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코칭 스텝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베테랑 선수들한테 어떤 그 책임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한대하 감독이 잘했어요. 고참 선수가 만들어내는 팀의 분위기. LG는 한대와의 위계 질서 속에서 상승세를 타더니 곧 한국 시리즈 문 앞에 서게 됐다. 주자는 말로. 상대는 태평양 돌핀스. 태평양 8회 초 공격. 태평양 돌풍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상대의 기세는 대단했다. 시리즈 전체 분위기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1차전 1대1 동점 상황. LG의 마무리 김용수 투수. 점수는 1대1 동점. 사실 뭐 부담 100배죠. 이거 한 방에 끝나는데 1대1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방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이런 상황에서 나를 올려주면 나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었어요. 제 2구 쳤습니다. 파울. 병사를 노린 투수 김용수는 연거푸 빠른 공을 던졌다. 파울. 김동기 선수하고 상대를 했을 때 사실 공을 많이 던졌어요. 투 스트라이크를 먼저 잡아놓고서 유인구도 던져보고 어떤 것도 다 했는데 커트가 되고 막 그래요. 결국은 투3까지 왔는데 사실 뭐 커트가 되니까는 던질 게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한 게 이제 스라이드 던진 게 그게 제 8구 쳤습니다. 공은 한대화의 글로브로 빨려 들어갔다. 2루로 1루로 이어진 병살타. 역시 한대화는 노려냈다. 김동기 3아웃. 태평양의 8회 초 공격 득점 없이. 하지만 노련해지는 만큼 견제도 심해져만 갔다. 태평양으로서는 아쉬운 기회고요. 그때 94년도에는 좀 그 견제가 심했어요. 그 이제 그때도 4번을 쳤는데 그동안 이제 뭐 좀 이제 찬스에 강하다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 시리즈 때는 이 상당히 좀 그 견제가 심했었어요. 그래갖고 1, 2, 3차전까지 그렇게 그 좋은 활약이 없었어요. 근데 4차전 때 1패를 완전히 하기 전까지는 이제 한국 시리즈를 놓친 것이 아니고 원라생 3전 전승을 하며 4차전에 올라온 LG. 이제 팀은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놓고 마지막 배팅을 노리고 있었다. 안타합니다. 제1구. 그런데 좌중간에 쭉쭉 뻗어갑니다. 좌중간에 이때 터진 김재현, 소영빈의 연속 안타. 2루와 3루. 상황은 2사 1삼루. 2루타 때려내는 소영빈 원아웃에 주자 2루와 3루. 그리고 한대화가 타석에 들어섰다. 중견사패 안타합니다. 3루 주자 득점입니다. 그리고 2루 주자까지 들어옵니다. 이 사이에 한대화는 또 2루까지 갑니다. 볼이 빠지는 사이에 이게 문제예요. 2루까지. 결국은 4번 타자라는 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마침 이제 한대화 감독이 한 방 딱 쳐주는 바람에 그 다음서 또 계속 점수 나와서 좀 편하게 이긴 거죠. 4차전도. 제1구 투수 잡았습니다. 그렇게 LG는 4년 만에 우승을 다시 찾았고 한대화는 선수로서 7번째 팀의 우승을 맛보았다. 4년 만에 다시 되찾은. 하지만 이해의 우승은 그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 해태에서 이제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6번 우승한 그런 기분하고 또 이제 LG 넘어와갖고 이제 바로 이제 우승한 그런 희열이 또 달라요. 어린애들하고 이제 친구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팀의 이제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이 기분이 남달랐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행사한다라는 비난, 오해도 받았지만 나중에는 저 방식이 맞아. 프로라면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선수들한테 자리 잡았죠. 그러면서 LG 선수들이 기량이 있는 선수였지만은 어떤 그 중요한 순간에 주저앉고 이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한대 감독이 입단하면서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LG가 강팀으로 거듭나고 우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된 거죠. 아무리 야구를 잘하더라도 또 인성적으로 후배들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선배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이 발휘가 안 되면은 그런 팀워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대화 선수가 보여준 묵묵하면서도 자기 중심의 야구를 한 점이 모두 어느 팀을 가든지 간에 후배들에게 꼭 귀감이 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네. 어떤 팀에 가더라도 반드시 그 팀을 우승으로 만들어 놓는 저력.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한대화가 해결사, 우승 청구사라 불리는 진짜 이유일지 모른다.
98년 쌍방울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지도자의 길에 들어선 한대화. 그가 선택한 것은 대학이었다. 선수들을 발굴하는 능력도 물론 좋고 그 후에 이제 선수들이 프로로 가는 데라든가 이런 데도 자기 키우던 선수들을 굉장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정원석이라든가 이여상, 송강민 이런 선수들이 다시 또 프로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굉장히 뒷받침을 잘 해주고 하는 거 보면 선수들과의 어떤 신뢰나 믿음 같은 것도 탄탄해 보이고요. 잘 이렇게 확 드러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주 끈끈하게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감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 코치로 자리를 옮겨 2년 연속 팀의 우승을 맛보게 된 한대화. 선수로서 7번, 코치로서 2번. 그는 남들이 한 번도 하기 어렵다는 우승을 모두 9번이나 경험한 셈이다. 제가 지금 우승 메달이 제일 좀 많을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뭐 행복한 거죠. 1등이라는 게 그게 보통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는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다. 오랜 세월 묵묵히 돌아온 곳이었다. 25년 만에 왔나? 우리가 좀 흥분은 됐었죠, 처음에. 어려운 상황에 왔지만은 팀 재건을 위해서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죠. 지금 쓰러지잖아요. 하지만 상황은 마음을 따라와 주질 못했다. 거쳐 올라가야죠. 그가 감독이 된 후 2년 동안 팀은 좀처럼 꼴찌를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2011년 4월에 굉장히 초반에 부진하고 그래도 4강 비슷하게 갔으면 하는 탈꼴찌를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굉장히 혼자 처졌었거든요. 그러다가 5월, 6월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끝내기 승리도 많아지고 뭐 역전승이라든가 극적인 승리가 많아졌거든요. 한화의 수장인 그에게 별명이 붙여진 것도 그 무렵이었다. 선수들끼리 부르는 감독님 별명 야왕. 야왕. 팬들은 여러 가지 패러디물을 만들어내며 그에 대한 애착을 표현했다. 야구의 왕이죠. 야구의 왕이고 이게 비교되는 게 야신이라는 별명인데 사실 신보다 더 높은 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이상의 별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야왕이라는 경우는 좀 다르죠. 좀 훨씬 더 인간적인 느낌이 들고 게다가 1등 팀, 2등 팀한테 2등 팀 감독한테 야왕이 붙여진 게 아니라 이제 막 꼴찌에서 탈출하는 감독한테 야왕이 붙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내라고 지어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야신 김성근 감독이랑 SK랑 하나 맞대결해서 한대 감독이 멋있는 게임을 해서 SK를 잡은 게임이 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야신을 이기는 감독은 뭐냐? 야왕밖에 더 있냐? 저는 진짜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무슨 지금 제일 하위 팀인데 무슨 뭐 별명을 야왕을 져주느냐? 나는 이거 놀리는 것 같고 그랬었어요. 좋은 경기 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별명이 오래 가더라고요. 야왕의 말 한마디에 팬들은 움직였다. 한대화 감독이 항의할 때 썼던 말이 팀의 응원 구호가 된 것이다. 한대화 감독님 이제 유행어를 따라서 옛기라고. 이 더가웃 안에 있어갖고 거기 이제 응원 단석에서 이제 이렇게 응원하는 거를 잘 안 들려요. 대전에서는 이제 견제를 하면 옛기 하고 그날 실제로 감독님이 심판한테 가서 이렇게 하신 게 맞나요? 대놓고는 안 했어요. 그냥 돌아서면서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안승민 투수가 이제 어린 선수지만 이 제구력이 있잖아요. 애가 자연스럽게 훈련 끝나고 들어오길래 이 등이 가려웠어요. 제가 등이 가려. 야 승민아 여기 등 좀 긁어줘라 했더니 그거 제일 내가 생각했던 그 제일 가려운데 거 딱 집어서 이제 이게 긁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역시 승민이 컨트롤이 좋은 놈이구나. 최진행 선수가 전날 삼진 당했어요. 그럼 그 선수가 지나갈 때 그래요. 다음날 만나면 오늘까지 먹으면 너는 배 터져 죽을 거예요. 너는 이런 식이에요. 담당 기자들이 하나를 걱정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또 다 듣고 나서 그래요. 아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가 못한다고 당신이 그 회사에서 잘려? 그러니까 이거는 연패하고 있는 감독이 위해서 사실 나오기 그죠? 힘든 말이에요. 꼴찌팀의 감독에게 붙여진 별명 야왕. 이는 팀을 이끌어가는 그의 기본적인 신념과 자세가 만들어낸 말인지도 모른다.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좋은 분위기에서 부드럽게 전하자는 것이다. 저 역시 이제 뭐 선수들하고 이제 큰 거리 없이 그러니까 가끔 농담도 하고 그러니까 또 농담 속에 이제 뼈가 있는 얘기도 하고 지적을 안 하면은 애들이 이제 선수들이 모르잖아요. 그냥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아니고 지적하고 이건 짚고 넘어가자. 분위기가 처져 있거나 그럴 때 감독님께서도 좀 농담도 좀 잘 해주시고 뭐 분위기도 일부러 밝게 더 해주시는 그런 감독님이신데 경기가 시작되고 뭐 경기가 끝난 후에 뭐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뭐 이런 보네드 플레이가 나왔을 때는 또 꼭 집어서 또 이렇게 엄하게 또 잘 지도해 주시는 그 사람이 이 포용력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화를 많이 내고 이러면 오히려 반대로 선수를 좀 따독거리면서 선수들 편에 있어가지고 많이 그 헤아리면서 선수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러시는 것 같고 지금 감독을 해오시면서도 선수라고 해보면은 관계나 그리고 장악력이나 그다음에 모든 면이 제가 봐서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팀을 한데 모으는 감독. 이런 그를 바라보는 선수들의 마음 또한 한결같을 수밖에 없다. 우리 감독님은요 똑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리면 어린 선수대로 힘 있는 힘 있는 선수대로 김태균이면 김태균, 유현진 다 똑같이 하지만은 부분별로 약간씩 다를 뿐이지 모든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뭔가 한 게임이라도 더 이기기 위한 그런 기대가 아주 그분의 그런 뭐랄까 노력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왕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선동열 스트라우 (91년도) 한국 시리즈 1차전입니다. 금년 한국 시리즈는 서로의 전력이나 자신감으로나 어떻게 꼭 집어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헤드에 선동열 투수가 보입니다. 오늘 선발입니다. 빙글의 공격입니다. 1991년 전년도의 실패를 서력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한국 시리즈를 맞이한 해태 타이거즈. 하지만 분위기는 빙글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2회 말 타석에 들어선 이는 한대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중견수 큽니다.